네, 이 자리에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 되시고는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상담도 하시고 나와주셨는데 먼저 오랜만이신데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근 변호사입니다. 수원 법원 앞에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고 지난 1월 말 위철한 회장의 후임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임기 2년 동안 지역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되신 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상당히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예. 모르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이름이 긴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개부터 좀 잠깐 해주시죠. 변호사회가 전에는 이제 법원 명칭을 따랐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 광주. 이제 그러다가 변호사회가 먼저 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청주법원인데 충북지방변호사회, 그렇습니까? 춘천법원은 유지되고 있는데 강원변호사회. 지금도 이제 수원은 수원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그렇죠. 종전에는 수원지방변호사회 하다가 의정부 쪽에서 먼저 경기 북부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이제 경기변호사회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3년인가 4년 전에 변경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한 도에서 변호사회가 두 군데 있는 곳이 여기 경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좀 돼요. 옛날에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그렇게 청취자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우리 변호사회 회장님 선거에서 본투표에서 5표 차를 뒤집고 장성근 변호사 후보가 153표인가요? 그래서 투표 상대 후보보다 불과 2표 차로 다 당선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이 가슴이 떨리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당선 이렇게 변호사회 회장 선거의 의미랄까 어떤 의의를 겪을까요? 이번에 우리 경기 지방뿐이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부산 쪽에서도 이 변호사 회장의 어떤 선거가 치열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처음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회장의 직선제 선거가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각 지원 지청 단위로 경기도를 예를 들면 안산, 안양, 여주, 평택, 성남에까지 투표소가 설치돼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또 선거 운동도 뜨거웠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우니까 지방 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상당히 뜨거웠고 특히 경기도는 3분이 출마를 해서 1차 투표에서 이제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5표 차로 2위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1위와 2위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했는데 제가 153표가 나오고 또 경쟁하셨던 분이 151표가 나와서 제가 치열한 경쟁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상당히 친했고요. 선거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했고 지금도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당선 후 임원을 꾸리는데 경쟁했던 후보 진영 선거 캠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지 정치인들 선거를 하고 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갈등의 골도 좀 남아 있고 이러는데 이쪽 변호사회 선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나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서도 아마 심리적으로 그 상대 후보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1차 투표에서 이제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회장으로 당선된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나름대로 포부도 있었을 텐데 흔쾌히 저에게 자기 선거 캠프 이제 도와준 후배들을 보고 현 회장 열심히 도와주라 그러셔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제 필요한 인재들을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평식을 또 쓰셨군요. 이제 변호사회의 그 화합을 위해서 이제 힘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이나 노력 기울이실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정책 노선이 달랐다기보다는 친밀 관계로 이렇게 표가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밀 관계를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복원을 하면 되고요. 우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위로부터는 안산, 안양, 성남, 그렇죠. 예, 평택, 여주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변호사와 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경기중앙변호사회라는 한 이름으로 단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는 서울이 가깝고 일부는 약간 좀 그렇죠. 시골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분야에 저는 좀 더 치중해서 이 지회에 계신 분들을 더 찾아뵙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열심히 발로 뛰려고 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중앙변호사회 전체 회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650명 정도 됩니다. 650명. 예. 경기 남부 쪽에 650명인데 예. 뭐 그래도 큰 규모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산이나 대구, 광주보다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뭐 부담도 되시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명함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변호사회에 그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문화 생활을 할 때도 네. 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네. 서울 쪽으로 가고 또 물건을 살 때도 서울 쪽으로 가서 많이 삽니다. 우리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지역의 친근한 변호사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네. 굳이 서울까지 가서 속칭 바가지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변호사들은 좀 돈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이 수원 지역에 와서 이 사건을 너무 좀 혼탁하게 만든다 그럴까요? 간명하게 쟁점만 가지고 쉽게 재판을 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돈값을 한다 그럴까요? 특히나 우리 지역민뿐이 아니라 이 관에서조차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면피용이라 그럴까? 서울 변호사를 내가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방 변호사를 다소 좀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지금 30년 이상 살면서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제가 내고 있는 이 세금이 이 지역 변호사의 선임료가 아닌 서울 변호사의 선임료로 지출되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 좀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반성을 합니다. 실력을 기르자. 문턱을 낮추자. 마치 내 이웃, 내 삼촌의 일처럼 그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자세를 낮춰서 함께 동행하자. 그리고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자라고 또 속으로 삭히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드시겠지만 또 스스로 또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변호사들은 고용 변호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이 변호사를 사실은 혹사시키고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고용된 이 근로자인 변호사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봉급 변호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밤 12시까지 일을 시키고 주말도 근무시키면서 논문을 쓰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페이지 쓰면 충분한데 50페이지 서류를 씁니다. 당사자들은 좋아하는데 실제 법원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쟁점 아닌 정말 이렇게 사건을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덕지덕지 쓰는 그런 의뢰인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걸 또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준다, 잘해준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변호사에도 최고 이슈가 경기 고등법원 수원 유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회장 하시면서도 지금 회장이시지만 그동안 경기 고등법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경기 중앙변호사회 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활동들은 어떤 거에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그 지방 지역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골고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의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전주, 청주, 창원, 제주, 춘천에 계신 분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은 내가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아서 고등법원에 갈 때 나는 내 지역에서 받는다. 너 수원, 안양, 예를 들어 용인, 화성 당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행정 서비스가 지역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뒤따라가야 되는데 20년 전에 대전고등법원이 설치된 이후로 고등법원이 필요한 우리 경기 남부 지역, 이 수원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서울 서초동까지 애써 가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지방자치의 우리나라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동안 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고등법원 수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온순하다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전주를 예를 들면은 이춘석 국회의원이라는 아주 팔 걷어붙인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광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전주 이제 그 재판부를 유치를 했고요. 또 뭐 강원도를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 활동한 거에 연이어서 이제 춘천 지역에 고등법원 재판부를 유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제 프로 야구 19단을 유치했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금년 안에 좀 이 경기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좀 분발을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에서도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법부 눈치를 봅니다. 그동안에 이 사법부, 이 대법원 입장은 이 고등법원이 너무 여러 군데 난립해서 분포하고 있으면은 판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주, 뭐 창원, 전주, 청주, 춘천에 재판부가 이미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수원에 재판부 두지 못한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당이 없어져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수원 쪽에 고등법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달에 김진표 남경필 의원님과 원유철 의원님 두 분이 이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현재 국회 법안심사 소위 1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거죠? 예, 상임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 회장께서도 좀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경기 방송에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이제 언론기관에서 이 국회의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판에 있어서 그런 서울까지 가는 뭐 소장 들고 서울 서초동행 이 수원에서 참 이런 일이 시정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 찾아가고 또 대법원을 찾아가고 또 이런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때 방청 허가를 얻어서 방청을 하고 막 이렇게 통과 안 된다면 저라도 뭐 머리를 깎는 수밖에 없죠. 머리 깎는 일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등법원 유치 활동이 지난해 조금 다소 주춤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선거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좀 뭐 걸림돌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라는 것이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현실로 부딪혀 보면은 정말 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까요? 일단 지난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고 이제 새로 국회 회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올해 특별하게 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 뭐 좀 우리 회장님께서 뭐 전력을 기울이실 일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경기 도지사인 김문수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위를 찾아가셔서 경기도민의 그런 여러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경기 고등법원의 설치를 아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시장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지역의 여론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광교로 이제 수원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전하는데 예. 광교 이전에 관한 청사진이 아마 금년 안에는 이제 준비될 되겠죠? 걸로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를 할 때 지방법원뿐 아니라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까지 함께 설계가 돼서 그곳에 들어간다면 지금 서울 서초동이건 광주, 대구 고등법원이 모두 같은 청사 내에서 예. 몇 개 층은 지방법원이 쓰고 또 몇 개 층은 고등법원이 쓰고 있으니까요. 광교 금년에 설계할 때 그렇게 경기 고등법원이 들어갈 공간까지 함께 설계되도록 법안도 통과되고 또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대법원의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 경기도 내 그 기관단체장 모임에서도 그 수원의 고등법원 유치를 하는 것을 뭐 결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 지역 주민들이 변호사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변호사 사건도 수원 변호사가 맡는 비율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자존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여러 면에서 경기도에 미흡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재판받을 권리 분야가 부각될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그냥 약간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수원으로다 고등법원이 유치되면은 경기 북부에 있는 분이나 인천에 계신 분 또 강원도 춘천에 계신 분이 서울 오는 것보다 서초동 오는 것보다 수원 오는 게 더 교통이 더 불편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신데요. 예.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구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의 경우에는 그냥 종래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시거나 인천에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재판부를 신설하고 또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의 의정부 재판부를 설치하면 그 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에서 지금 춘천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원지방법원 관할만 가지고도 고등법원의 활동에 크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없었나요? 만약에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게 되면은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현재 대전고등법원보다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서도 훨씬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경기 남부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그 주변 환경은 다 성숙돼 있는데 단지 법무부에서 결정을 안 하는 것뿐이고. 또 한편 서울고등법원 입장으로서는요. 사건이 포화 상태입니다. 법정이 부족하고 판사가 부족하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서 진작에 이 경기 남쪽 사건은 이 수원 고등법원, 경기 고등법원을 설치해서 사건을 분배해 줘야 적정량의 사건을 분담하게 됩니다. 판사님들조차. 우리 장성근 회장님의 아주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임 경기중앙변호사회 이철환 변호사께서 대한변협의 회장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취임을 앞두고 계신데 이 경기 고등법원 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좀 어떤 대한변협의 협조나 이런 게 좀 기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이죠. 제가 그렇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위철한 경기중앙변호사 회장님을 모시고 부회장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최대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협회장의 직선제인데요. 그것도 변호사법을 개정해야만 됐습니다.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반대를 뚫고 변호사법 개정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수건 사업을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하시고 대신에 더 높은 직위인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가셨으니까 저로서는 최대 응원군을 얻은 셈입니다.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이제 권익옹호 활동도 우리 변호사회가 해야 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변호사 회원분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우리 장성근 회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먼저 변호사들은 저희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그런
국가나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목소리를 내야 되고 때로는 무료 변물 봉사도 해야 되고 네. 필요할 경우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그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네.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적정 인원보다 많은 변호사가 지금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공급해야 되는데 마침 법원에서도 국선 변호 사건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당사자, 국민, 시민에게 보조해주는 소송 구조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파산을 원하는 분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또 국가에서 대주고 있어서 변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선임료를 받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고요. 또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호사 영업 업무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각종 관공서에서 그런 준법 감시인 내지는 법률 조력자로서 그런 많은 일자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법시험 1000명, 로스쿨 졸업생 1500명, 1년에 2500명씩 이제 한 3, 4년간 배출될 텐데 사실 요 3, 4년간이 상당한 과도기가 될 겁니다. 그동안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 변호사협회에서도 많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스스로 자정운동을 벌이면서 좀 눈높이를 낮추고 이제 소비를 줄여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저비용으로 또 국민에게 종전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심지어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통일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좀 이런 사건을 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장성 변호사 이 회장께서 참 이 급변하는 변호사계의 어떻게 보면 법조계 큰 변화의 소용돌이의 회장을 맡으셔서 참 어려움도 있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스쿨이 출범하고 이러시면서 이제 변호사의 이제 양적인 확대가 이제 뭐 가시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당 경쟁, 출혈 경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거기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나서 이제 그 소송을 많이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많이 부추겨서 유발시켜서 그래서 좀 법적 대응을 너무 많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말씀들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도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한편 이제까지는 변호사가 소수의 특권층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변화된 변호사 배출 제도에 맞는 법률 수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사무실을 두 군데 할 수 없고 다른 직종과 같이 동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조금 풀어져야겠고 결국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 시스템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후보 4분이 나와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주장했고요. 뭐 또는 관공서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해서 법정에 나가라. 사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돌 맞을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더 눈높이를 낮추고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참 고급 인력들이 사장되고 미국처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뭐 변호사가 아닌 심지어 택시 운전하고 있다는 그런 뭐 소문도 있는데 필리핀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머리를 좀 맞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고민이 깊어지시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참 아쉽는데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좀 서울의 깍쟁이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변호사님들은 이 지역의 출신이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일회성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급적 지역 변호사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저렴한 비용에 또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또 한편 여러분들이 서울 변호사를 소개했을 때보다 좀 더 노력해서 잠을 설치면서 법률 이론을 공부해서 이 지역 정서에 맞는 변론을 해서 이 지역에 계신 판사님 또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들에게 우리 지역 변호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변호사를 좀 더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변호사들을 그 지역민들이 보살피고 또 도와주고 이래야 또 고등법원도 생기고 법조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장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